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닥센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군 멘토의 닥센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지난주엔 2번이나 인사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저도 그런데요. 이게 아마 날씨 탓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되게 더우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일어나면 늘 좀, 이 더위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있는데요. 이 더위를 날려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수익이겠죠. 그죠? 수익을 많이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박스권에서 갇혀갖고, 코스닥 확 뺐다가 또 코스닥 들어올리면서 코스피 확 또 뺐다가 이런 식의 장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더 지치시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잘못은 기관들 잘못입니다. 기관들이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보면,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했는 반면, 기관은,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인 듯 싶은데요.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자, 시장은 결국은 올라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 자산 비중에 주식 비중을 늘리셔야 될 시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탑픽이 되는 종목들을 지금 잡아드린 것들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힘들고 괴로운 것을 저한테, 제가 좀 걱정 인형 좀 담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한테 이래 탁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목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부터 시작해서 전 종목 포트폴리오 상담까지 가능하니까요. 여기 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시장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출연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코스닥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 길을 열어준 것이다는 얘기도 분명히 드렸고, 코스닥이 분명히 저점을 529포인트를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 그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오는데 이 이유는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용 물량까지 끌어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장이죠. 왜? 거래 대금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신용 물량들까지의 소화까지는 조금 버거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신용 물량들이 좀 많이 출회가 되었고요. 그 출회가 된 다음에 이제 8월 달부터 본격적인 또 상승 가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보시면 코스닥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일단 553포인트까지 강하게 내일 올라와 준다면 578선까지의 순항 랠리를 한 번쯤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요, 지금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환율적인 측면, 그리고 대외 악재 여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결코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전자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전자에서도 통신 관련, 즉 사물 인터넷 관련들을 조금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빠르게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코스닥도 매물 소화대 없이 빠른 회기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거래량 없이 빠진 것은 거래량 없이 들어올린다. 이유 없이 빠졌다, 이유 없이 들어올린다는 얘기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로 계속 시청하시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세요.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그 정답에 근접한 얘기들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칠판을 좀 이용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박스권이 2년여 동안 갇혀있던 박스권, 2년여가 넘죠, 그죠?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갇혀갖고 놀았어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은 제가 저점대를 높이고 고점대를 횡보시키면서 여기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박스권 탈출, 그죠?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주도주군의 오인을 살짝 불러일으키죠. 뭐냐? 자, 주도주군이 마치 바뀐 듯이 그 트로이카라고 불리죠. 그죠? 갑자기 증권주 얘기가 나오고 금융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둘의 실적이 좋으냐? 이거 체크해 보시라 그랬죠.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이 있느냐? 안 좋습니다. 특히 증권주. 왜? 치킨게임 시작됐으니까. 왜? 저거들끼리 수수료 낮추기를 들어갔으니까, 그죠? 유진투자증권. 2년간 매매 수수료 빵원. 그죠? 매매 수수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트레이드 증권 0.005 3년간. 이런데 얘들이 무슨 성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증권주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도 증권주를 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셨어요. 왜 대표님 증권주 추천 안 합니까? 왜 대표님 증권주를 왜 못 사게 자꾸 하세요? 들고 있으면 차익 실현 관점이고 손절 타이밍입니다. 왜?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2009년도 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예. 이 2010년도 막 증권주, 금융주가 막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증권주, 금융주가 대세를 이룬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뭐냐? 증권주는 살짝 들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딱 물러놓고 차, 화, 정을 띄웁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주. 요걸 딱 띄웁니다. 그러면서 증권주는 딱 물리게 만들어놨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주 2010년도부터 11, 12, 13, 14 약 4, 5년간 물려있다가 갑자기 증권주를 튀니까 또 좋다고 쫓아가자입니다. 왜 이 역사적 반복을 자꾸 되풀이하세요? 증권시장에 분명히 역사가 있죠. 그죠? 이 역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적 반복.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거.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번 물렸으면 됐지. 또 똑같은 우를 범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아요. 집에 막 흘러 넘칩니까? 5년 정도는 우습지 뭐. 객입니다. 그죠? 뭐 7년? 한 10년도 객일 수 있다. 여러분들, 젊으면 언제까지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 쓸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와이프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나이까지 돈을 벌어야, 응? 결과적으로 우리도 우리 삶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계속 돈 벌다가만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 돈 쓰는 재미도 느끼고, 이런 걸 자식한테 또 돈을 물려주는 재미도 느끼고, 이런 여러 가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돈을 버는 노예로 전락하기는 싫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슬레이브.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10년이고 20년이고 여 묵혀두면 돈을 언제 쓰는데요?
묵힌 돈을 왜 뺍니까? 못 빼죠, 그죠? 10년이고 20년 계속 묵혀둘 자신이 있으시면 자꾸 이런 확실치 않은 매매에다가 여러분들 자꾸 배팅을 하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이런 식의 배팅을 하실 거면 저희 집 주소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 집 앞에 돈을 버리고 가시면 된다고. 그죠? 그 얘기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기준을 어긋난, 기준에서 벗어난, 기준과 상관없는 그런 매매를 자꾸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준은요, 성장성입니다. 모바일 디램, 이게 분명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안 죽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예병군 멘토가 이거 58,000 안 가면 전문가 생활 그만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종목 상담 해보니까 저 새끼 때문에 몸 팔았느니, 52,000원 갔는데도 자가 58,000원 간다 그래가 몸 팔았느니, 제가 언제 52,000원대 여러분 몸 팔고 그랬습니까? 51,500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하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다시 재매수 시점 잡으면 된다라고. 응? 별의별 얘기를 다 적어 놓습니다. 나는 지수 상방을 얘기했는데, 지수 상방에 대한 얘기는 싹 없애쁘고, 그죠? 코스닥 추천해가 죽였느니, 뭘 내가 언제 죽였어요, 여러분들을. MDS 테크 이런 게 죽었어요. 오이솔루션 죽었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죽었어요. 차익 실현 안 하면 차익이 아니니까 이것도 아직 수익이 아닌 거예요. 그죠? 차익 실현 안 했잖아.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자꾸 참고하시라고 강하게 얘기 드리고 있는데 지수는 올라가는데도 자, 잘못된 것만 계속 여러분 그래 살지 마세요. 누군가의 잘못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서는 결코 여러분들 삶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여러분들께 그런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주식은 늘 좋은 마음을 갖고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에볼라 바이러스 주 딱 사놓고 전염병이 창궐해라, 바이러스 창궐해라, 이거 나쁜 마음이에요. 방산주 딱 사놓고 전쟁 나라, 여러분들 무사할 것 같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세요. 주식은 좋은 마음으로 해도 수익 내기가 힘든데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수익 안 납니다. 바이러스 주도요. 오늘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주들 많이 떴죠. 그죠? 에볼라 바이러스. 여러분 여러분 의사분들 여기 혹시 시청하고 계시면 한번 의사분들 주변에 의사분들하고 물어보세요. 바이러스하고요. 박테리아하고는 다릅니다. 바이러스는 핵산이에요. 핵산. DNA 핵산. 그 핵산 구조를 가지고 전염이 되는 것이고 박테리아는 분명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바이러스 관련주, 박테리아 관련주들이 같이 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희귀한 현상입니까? 분명히 에볼라 바이러스인데 슈퍼박테리아 관련주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이래요. 이 무슨 기이한 현상입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박테리아주인지 바이러스 관련주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좋다 그러면 덜렁 사고. 여러분들 들고 계신 게 바이러스 관련주인지 박테리아 관련주인지 한번 보세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닙니다. 분명히 중기적 모멘텀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죠? 중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염병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어떤 중기적 모멘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슈퍼박테리아하고 어떻게 바이러스하고 똑같습니까? 바이러스는 여러분 그 해운대 모래사장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모래 숫자만큼 여러분들 많은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죠? 그 바이러스의 변형이 이루어진 게 에볼라 바이러스인 거예요.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무조건 주식시장에 뛰들어서 무조건 돈만 벌면 되지. 돈만 벌어집니까? 이게 안 벌어져요. 늘 나쁜 마음을 품으니까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손실이 나죠. 더 나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식 좋은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만큼 여러분들을 빠르게 수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요, 지금도 여러분들 상승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선물 하방을 잡아드렸어요. 그 하방에서 내려오는 것은 무조건 언더슈팅이니까 거기서 분할로 선물 매수를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그 점에서 즉 박스권 상단에서의 오늘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났죠. 결과적으로 제가 선물을 못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설명을 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물이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혹시나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즉 휩소가 되면, 이런 확실한 자리 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수 올라옵니다. 이런 확실한 자리 때는 그만큼 지수가 확실히 올라온다는데 얘기를 했으면 위쪽으로 배팅을 하셨어야죠. 선물 매수를 하셨어야지. 선물에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박스권 매매입니다. 자, 이거 지어보고요. 여기서 한 박스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올라오면 매도, 떨어지면 매수, 올라오면 매도. 요거 좋죠, 그죠? 좋지. 양방향 다 먹으니까 좋지,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저점을 높여나가서 여기서 박스권을 뚫어요. 원웨이가 나옵니다. 혹은 이게 박스권을 뚫고 내려가요. 하방 쪽으로 원웨이가 나옵니다. 이 원웨이를 보고 배팅을 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선물에서 잃지 않습니다. 거의 본전 이상은 늘 합니다. 그런데 박스권 매매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돈을 잃습니다. 선물에서. 왜냐하면 원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행 원웨이 티켓. 원웨이 티켓. 원웨이 티켓. 거기 이제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죠? 원웨이가 있기 때문에, 원웨이. 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정말 이 선물은 차트를 보고, 명확히 차트를 보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 주식은 차트 보시면 안 돼요. 내 골든 크로스면 매수, 데드 크로스 나면 매도. 이러면 계속 손실이지 뭐. 계속 손절이고. 결국은 다 지나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이걸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주식을 차트만 보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떨어져 갖고 추세 꺾고, 자, 여기 추세선상에서 데드 크로스 나면 매도, 다시 올라와요. 이 밑에서 매수, 다시 꺾여가 내려가면 매도. 계속 손절이네. 주식에는 돈 보태주러 오셨습니까? 증권사 너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돈 보태주러 왔다, 이겁니까? 그거 아니라면 차트 보지 마세요. 주식은 차트 보시는 거 아니에요. 선물은 차트 보세요. 선물은 차트가 맞습니다. 그것도 원웨이 나올 때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방이다. 확실한 상방이다. 콜 잡아서 째세요. 선물 매수해서 째세요. 째시면 됩니다. 이거를 계속 위에 오면 매도, 밑에 오면 매수, 이러다가 한 방에 가지.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시장이, 이런 엇박자가 나오는 게 그 이유고요. 마치 카메라가 내 계좌를 보고 있는 듯한, 내가 매수할 때 카메라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평균적 심리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적 심리선을 누구나가 규정해 놓은 게 심리적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그걸 희한하게도 깨고 내려오면 개인들이 손절하는 순간 올라갑니다. 로스컷 되는 순간 올라갑니다. 신용물량 털리는 순간 올라갑니다. 와, 내가 팔았는 게 저점이야. 응? 내가 샀는 게 고점이야. 희한하죠?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심리를 규정을 이미 학문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난주 코스닥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신용으로 반대매매 물량 털리신 분들, 아이고, 코스닥 죽는다고, 어느 전문가가, 코스닥 죽는다, 봤지! 이러니까 바로 손절 막, 팍팍팍. 그것도 최하점에서. 그죠? 예비군매수는 정말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이 거래량 없이 죽는 구간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탱강 치갖고 어디 탔느냐. 금융주 싹 갈아타놨습니다. 오늘 금융주 빼뿌죠. 그죠? 증권주 빼뿌죠. 그죠? 나는 운이 없어. 야, 이거는 진짜 주식시장 이 사기꾼 같은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탓을 하세요. 여기 사기꾼 같은 시장 아닙니다. 정상적인 금융 거래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무조건 물리게끔 저것들을 만들어 놨어. 여러분들 자금이 얼마나 된다고? 1,000억, 2,000억 들고 계세요. 그걸 물기 위해서 기관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작은 금액은 제가 한 번씩 몰빵 치고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노리스크 노머니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좀 길었습니다. 자, 길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시장의 포지션을 잡으십시오. 결과적으로는 변곡이 일어나지 않는 한 추세는 이어집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법 강의 심화 강좌. 응용 강좌죠. 심화 강좌 아니고 응용 강좌입니다. 그 응용 강좌 마지막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좀, 만감이 교차합니다. 책 한 권을 다 떼었습니다. 2014년도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제외한, 최근에 나온 에볼라 바이러스를 제외한 모든 트렌드를 짚어드렸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시장부터 시작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 모든 것들을 다 LED, 여러분들한테 다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그 수익률들이 그 기초 강좌, 심화 강좌, 응용 강좌를 통해서 수익률들로서 증명을 해드렸고 그것이 300%가 넘는 고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께 이 예각 기법이 얼마만큼 훌륭한 기법인지, 이 예각 기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예각 기법을 응용해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 지나왔습니다. 예각기법의 기초 강좌에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심리적인 기초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응용 강좌에서 강조드렸던 것이, 강의드렸던 것이 기술적인 스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심화 강좌였죠. 그죠? 그 다음 응용 강좌에서 짚어드렸던 것이 이거를 어떻게 종목마다 녹여나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 잡아들였던 게 블루콤이었고 그 블루콤이 굉장히 훌륭하게 날아갔습니다. 그죠? 차이나 디스카운트도 잡아들였었고 다 잡아들였었죠. CKH 훌륭하게 갔었죠. 그죠? 자,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종목들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고 지금 이제 오늘 그 응용 강좌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습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드릴 수 있었고 케이스별로 다 모든 것을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방송이라는 것은 시간의 어떤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긴 이 시간 동안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적 요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시간, 응용강좌 마지막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트렌드는요, 농수산업입니다. 자, 이제 이제 맨 마지막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맨 마지막이 바로 1차 산업입니다, 이제. 그죠?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아마 어렴풋이 배우신 기억 나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 산업, 1차 산업, 농수산업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죠? 자, 기초적으로 채취하는, 그런 이제 어떤, 재배하고 채취하는 기초 단계의 어떤, 트렌드입니다. 이 친환경, 방제 기업군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많아졌고, 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토요일입니까? M본부의 세박긴각 하는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국악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국악 교수, 아들이 적어놓은 편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나 좋은데, 저는 시리알이나 빵보다는 밥이 좋아요라고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 외국인조차도, 외국인 학생, 즉, 외국인 엄마를 둔, 아이조차도 이 밥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죠. 그죠? 그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 먹거리 문화예요. 기초적인 겁니다. 뭔가를 먹고, 시리알을 먹고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조그만한 비타민제를 계속 복용해 가면서 살 수 있냐? 살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식사를 해야 되고, 너무 포만감을 많이 느끼다 보면 이렇게 되죠. 예, 너무 과한 포만감을 느끼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이렇게까지 뚱뚱해지진 않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제가 클 때는 이 뚱뚱한 게 또 미덕이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상. 장군감이라 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저는 장군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그건 자꾸 웃고 넘기자고 한 얘기고요. 이 국제 곡물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상승할 때마다 이 친환경 방제 기업군들이 매력이 부과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 요인은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현상들, 이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니뇨,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라니뇨, 아시죠? 그죠? 엘니뇨, 라니뇨, 이런 기상 이변 현상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것을 자꾸 가져오게 됐고, 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공급이 자꾸 감소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큰 한파가 닥치면서 엘니뇨에 의해서 한파가 닥쳤죠, 그죠? 그 한파가 닥치면서 미국의 밀 생산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 요인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자꾸,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국제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 이런 트렌드들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 및 유통 비용이 또 증가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대형 농장에 가면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런 대형 농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트랙터나 콤바인은 뭘로 움직이냐면, 결과적으로는, 오일로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제 유가가 또 급등하다 보니까, 아무리 면세유라고는 하지만, 이 오일로 움직이는 이런 트랙터나 콤바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생산 비용의 어떤 부분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경작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촌이라고 불리는, 저도 경북 청도 출신입니다. 청도만 가봐도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면 경작지는 많이 안 보입니다. 그만한 촌에 가도, 청도에 가보면 대형 골프장은 보입니다. 근데 그 골프장이 생기면서 경작지는 줄어들었겠죠. 그죠?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 경작지 감소도 국제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곡물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GMO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옥수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대체 에너지들 쪽으로 자꾸 뭐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원료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곡물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GMO, 이 GMO 옥수수,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곡물 가격 상승에 또 하나의, 상승이 되거나, 그 다음에 광우병, 그 다음에 또 구제역, 그 다음에 조류독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대체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예각기법을 응용해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해지죠? 종목이 딱 나오니까. 그죠? 자, 경농, 동호그룹 계열의 농약 완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 주요 제품은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이런 게 있다. 자, 이 농약이라 그러죠. 일종의 농약인데. 자, 이 농약 때문에 이 경농이 동호그룹 계열의 농약 완제품이죠. 그죠? 그래서 경농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남해학, 비료회사죠. 그죠? 자, 이 경작지가 줄었어요. 근데 경작 양은 늘려야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화학 제품 쪽에 비료를 사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들을 사용이 되면서 경작지는 줄었지만 경작 양은 오히려 그와 비슷한 형태를, 비슷한 수준의 양을 맞춰 나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남해화학이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농어바이오, 이 회사 너무 유명한 회사입니다. 종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종묘 산업 1위 업체입니다. 뭐든 1위라는 것은 좋죠. 그죠? 그래서 농어바이오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대동공업. 대동은 농기계를 수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농기계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농기계 전문업체인데, 이 대동공업에서 나오는 것이 컴바인 트랙터입니다. 그죠? 그런 대형, 농업이 가능하게끔 만든 농기계들. 그 다음에 뭐 경운기라고 하죠. 경운기라고 하는 우리 그것도 대동공업에서 이래 생산을 합니다. 그죠? 그다음 동방아그로 농약 역시 마찬가지로 경농하고 비슷한 업체인데 이 경농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아그로는 지금 아직까지 실적이 크게 받쳐주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동방아그로는 일단 제외를 할게요. 그다음에 동양물산, 동양그룹이죠, 그죠? 이건 매일 마찬가지로 트랙터 컴바인 이양기등인데 이것도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동양물산은 저희 동양물산까지는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동양물산이 또 나오는데, 동양물산 일단 제끼고요. 그 다음에 성보화학, 작물보호제 제조 판매 회사이다. 작물보호제, 살충제, 살균제, 이 농약이죠, 그죠? 요것도 1위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껴놓고요. 아세아텍, 다목적 관리기, 결속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제조. 요거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세아텍이, 최근에 예전에 2012년도죠. 2012년도 선거 기간 때 아세아텍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충분히 조정이 들어왔고, 아세아텍은 어느 정도 실적은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조비. 야, 요거는 항상 곡물 쪽에서, 즉, 비료 관련주들이 뜨면 테마로 형성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카프로.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효성 OMB. 개인적으로 이 회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굉장히 크게, 어떤 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늘 어떤 모멘텀 위주로 싹 올랐다가 싹 뺍니다. 그래서 이 회사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서 빼겠습니다. KG케미칼, 최근에 KG그룹주들의 어떤, 하락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 KG케미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살펴보고, 오늘 예각기법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예각기법 한번 녹여볼게요. 자,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농이죠, 그죠? 경농. 자, 경농. 최근에 계속 2014년도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최근에 조정폭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봉에서 보면 이제 둔각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아직은 예각에 속해져 있고, 이 둔각을 만들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둔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박스권의 형태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충분히 에너지 축적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즉 5,700원대 아래가 오면 언더슈팅이고, 6,200원대에서는 자,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5,900원이면, 자, 박스권 하단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농도 지금 거래량으로 살펴봐도 그렇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는 점 충분히 나오고, 그 다음에 월봉조차도 한번 제대로 꺾고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에 딱 한 번, 그죠? 7월 달에 짧은 단봉음봉 하나가 나왔다는 거, 그것도 아래꼴을 단 단봉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농의 지속적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주가 연속성 속도 이론으로 비춰봤을 때도 지금은 소폭 조정 구간이지 이것을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킵! 남해학입니다. 남해학은 사실상요, 이게 실적 때문에 그런지 주가가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2014년도 들어와서 좀 올라왔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월봉 차트를 보면 계속 지속 하락형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 보면 이제 삼각 모양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 단계인데, 즉 저점대를 형성하고 올라오고 있지만 결국은 아직 추세선상에서 저항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11,000원대가 또 저항대로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저항대들은 만만치 않은 저항대입니다. 11,000원대. 11,000원대 오면 무조건 밀리겠죠. 그럼 굳이 이 종목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려! 합니다. 자, 농우바이오. 1위 업체입니다. 그죠? 종자 1위 업체. 자, 긴 안목에서 한번 봅시다. 주봉에서 보면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들어왔고 지금은 횡보구간대입니다. 이 횡보구간에서 나타난 뚜렷한 특징은 결과적으로 박스권의 매매인데 약 1년여 이상 지금 박스권 25,000원과 21,000원 사이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박스권 하단에 가깝습니까?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에 가깝죠. 그러면 킵!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결국은 매집의 형태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킵! 합니다. 그 다음에 대동입니다. 대동공업. 농기계 수입하는 회사죠. 그죠? 자, 지속 상승형 쪽에 와 있고, 지금 월봉에서도 체크를 해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올해 들어와서 음봉을 보인 것은, 자, 이 5월달 한 달 뿐입니다. 그러면서 지속 상승 패턴형을 그리고 있고, 지금 지지대 부근이 1,900원이, 1,900원하고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1,900원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킵! 합니다. 동방아그로는 안 살펴보기로 했고요. 동양물산도 살펴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성보화학도 안 살펴보기로 했고요. 아세아텍 요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아텍입니다. 이 아세아텍은 지금 월봉으로 살펴봐도 계속 지속 상승형으로 있죠. 그죠? 바로 10년도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2012년도 선거 기간 때 한번 큰 폭의 상승이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이 들어왔고, 우상형 패턴을 그려나가고 있고요. 일봉에서조차 보면, 결과적으로 강한 상승 속에서 조정이 들어왔고, 다시 재상승 구간에 와 있으면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비입니다. 조비, 이거는 너무 이게 이게 사실은 너무 너무 이 테마성 재료로 움직입니다. 그죠? 볼 필요 없겠네요. 버립시다. 버려! 자, 그 다음 카프로입니다. 카프로 완전히 바닥권입니다. 이게 진짜 이만큼 떨어질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게 화학주라는 특성상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화학주는 지금까지도 아직 볼 단계는 아니죠. 화학주는 이 종목보다 훨씬 좋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정제마진 화학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식교육에서 대안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그 외의 종목에서는 별로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겠습니다. 사실상. 자, KG 케미칼입니다. 자, 이 KG 케미칼은요, 사실, 이 농수산 관련해서 뜬 게 아니고요. KG 그룹주, 즉, KG 자회사의 KG 케미칼이 거의 지주회사계 역할을 하고 있고,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의 어떤 자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을 보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가 많이 빠짐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치 동반 하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료 사업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버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킵한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 경동, 그 다음에 농우바이오, 그 다음에 남해화학은 아닙니다. 자, 그죠? 경동, 농우바이오, 그 다음에 아세아테,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세 종목이네요. 그죠? 자, 이 세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각기법을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이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초이스할 것인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대장주격 역할을 하는 것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효용 가치성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효용 가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 근접한 효용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 중에 세 종목이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딱 드러나옵니다. 그러면 그 종목으로 매수를 하셔서 재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응용 강좌 책거리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우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응용 강좌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 응용 강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 다시 보기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기법 강의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짬 나실 때마다 이걸 위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충심 어린 충고니까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청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 오늘도 행운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청아하게 들립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네. 예. SK 이노베이션. 예, 지금 보입니다. SK 이노베이션, LG 생활건강, 두산 엔진, 현대해상 이렇게 들고 계시네요. 그죠? 예. 주로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전부 다 좀 잡으셨던 것 같고, 그죠? 예, 그런 것도 있고, 현대해상 같은 건 좀 오래됐어요. 현대해상은 좀 오래되셨고요. 예. 현대해상은 참 오랫동안 행보가 나와서 네. 충분히 수익 구간 좋은데 더 올라갈까 싶어서 못 파셨고, 예, 그렇죠. 또 다시 떨어지면, 떨어질까봐 좀 불안하시고, 그죠? 예. 예. 자, 이게, 지금 어떤 제가 매매 형태를 좀 보자 하면요. 조금 이제 낙폭이 과한, 종목 위주의 편입이 좀 심하세요. 예, 맞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손절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다른 종목에서. 아니에요? 예, 손절은 안 합니다. 계속 손절은 오를 안 때까지. 하세요? 예. 오를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시는 스타일이세요? 예.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예, 기다리다 지쳐서 제가 예. 상담을 전화를 한번 드렸거든요. 네. 오르지를 않아가지고. SK 이노베이션은요, 네. 최근에 조금 좋은 소식이 좀 있어요. 사실은, SK 이노베이션 자체가
정제도 합니다. 그죠? 정제 네. 마진 쪽에 관계돼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유를 수입해 와서 정제를 하고, 그 다음에 SK 에너지 이쪽에 관계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분명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빠진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자, SK 이노베이션 실적이 그러면 예전보다 너무 많이 안 좋아서 빠졌느냐는 그 질문에는 아니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빠졌습니까? 모르시죠? 예. ELS 때문에 빠졌어요. 이 SK 이노베이션이 ELS 만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목 만기라고 하는데 이 예. 기관들이요. ELS 상품을 확 팔아놓고는 이 SK 이노베이션을 쭉 뺐습니다. 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낙을 만들면 투자자들한테 돈을 안 물려줘도 돼요. 예. 네. 그 기관들이 얼마나 나빠요, 그죠? 혹시 ELS 상품 아세요? 그, 증권회사에서 가면 왜 추천 이렇게 한 번씩 하죠. 그렇죠, 그렇죠. 몇개 묶어서 하는 거. 그렇죠. TV에도 막 나오죠. 차범근 감독 막 이러고 막 예. 어느 선을 넘지 않으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나쁜 놈들이에요. 어, 그 선을 넘게끔 만들어 놨어요. 마치,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선을 딱 건드리게끔 만들어 놔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ELS 관련 상품들이 급락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그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급락이 좀 나왔던 종목이고요. 사실상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어떤 파생 상품에 의한 현물 가격 조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고, 제가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잡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잘 들고 가세요, 보니까. 손실 나 있어도 잘 들고 가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일단 12만 2천 원까지 한번 째보세요. 12만 2천 원요? 예, 12만 2천 원. 예. 자, 여기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는 겁니다. 예. 12만 2천 원. 예. 12만 2천 원이 왜 12만 2천 원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예. 강한 지지대가 저항으로 바뀌는 순간 강한 저항대가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죠? 예. 자, 여기서 강한 저항대였던 구간이었어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여기서 강한 저항대였어요. 그죠? 저항이었어요. 이 12만 8천 원 부분이. 그죠? 그래서 여기 싹 뚫고 올라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여기 강한 지지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또 깨고 내려왔어요. 이러면 이게 또 강한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낮은 가격인 12만 2천 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12만 2천 원 오면 다시 밀리게끔 돼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입니다. 예. 이것도 비중이 크세요. 48만 원인데 예. 이것도 너무 많이 목표가를 떨어져갖고. 49만 6천 원 한번 잡고 와보세요. 얼마요? 49만 6천 원. 49만 6천 원. 예.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볼 수는 있는데요. LG생활건강이 늦어요. 그래서. 너무 안 올라요. 예, LG생활건강, 굳이 늦은 종목,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들고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49만 6천 원에서 조금 차익 실현하신다 생각하시고, 요건 손절가 있어요. 46만 5천 원. 메모하세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두산엔진입니다. 예. 시간이 모자라서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두산엔진은 목표가 9,380원까지 보세요. 9,380원. 예. 예. 그리고 손절가는 7,660원 보시면 되고요. 960원. 그다음에 현대 현대해상은 32,300원 목표가 보시면 됩니다. 32,300원. 네, 예.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 잡으시고요. 2만. 그러면 이게 다 올라왔어요. 그럼 갈아타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뭔가 좀, 이게 좀 안 무겁고, 좀, 루즈하지 않고,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게 뭘 보시면 되느냐면요. SK 하이닉스 쪽을, 대형주 좋아하시니까 SK 하이닉스 쪽을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58,000원까지 보시고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비중 지금 10% 있죠, 그죠? 예. 그거하고 포함해서, 자,
조정시마다 분할로 매수하셔서 58,000원까지 끌고 가시되 분할로 또 매도하는 시점이 옵니다. 예. 그래서 그 분할 매도 자리대에서 또 분할 매도하고 또 밑에서 재매수하고 하다 보면 이 SK 하이닉스가 58,000원 왔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하시고 SK 하이닉스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강조도 많이 드렸고 그러니까 네. 그거 꼭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지게 벌써. SK 이노베이션은 네, 지금 이게 곧 가요. 이게 주식이 지금 상승장은 왔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많이 늦어요. 많이 꺼져 있다 보니까 위로 올라오면 이거 너무 스님 같은 분들이 많아요. 이거 너무 지겨워. 올라오면은 내가 요 오면 무조건 매도해야지 하는 매도 대기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올라오긴 곧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 가격대 122,200원 이상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오늘 막판에 기분이 딱 좋아지네요. 목소리가 아름다우신 분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은요, 여전히 상승 쪽에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저를 보시면서 편하고 웃고 재밌는 그런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